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니 주간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4월을 보내고 5월을 시작하는 인니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사건과 소식들 중에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께 전달해 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족자카르타와 마글랑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매우 이상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곳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공기총으로 쏘거나 카타로 상처를 내고 도망가는 연쇄 테러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기총 사격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되는 젊은 여성들이 다쳤고요. 3명이나 되는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스무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깊은 상처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일종의 테러리즘으로 보고요. 공기총과 커터 테러범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쫄 숨은 배수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혹 자카르타 시장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은 바 있는 북부 자카르타 구청장이 끝내 사표를 던졌습니다. 구청장은 그 당시에 만조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펌프를 가동해서 강물을 퍼내게 되면요 해수가 역류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확인도 못 해보고 구청장이 먼저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러나 아혹 시장은 북자카르타 구청장이 차기 시장 후보인 유스릴 마헨드라와 정치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요. 그를 문책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청장과 유스릴 후보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고무농장 및 생고무 가공공장 100% 외국인 투자 허가 정책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벌써 중부 및 남부 가리만탄 고무 생산자 협회가 그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 100%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동안 국제 생고무 값이 끝없이 추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100% 투자를 허락한 것인데 지금은 국제 고무값이 키로당 6,500에서 7,000루피아로 약간 뛰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무농장 농민들은 100% 투자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고무값이 좀 상승하는 것을 보노라면 국제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비축량이 주변국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성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를 저장할 만한 탱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다른 나라들을 보면 50에서 60일을 버틸 수 있는 비축 에너지 저장 시설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단지 20일 내지 22일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적어도 30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4,5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오는 5월 15일까지 3-in-1 제도를 적용치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3-in-1 제도의 폐지는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입니다. 이 제도의 존폐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 대학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퇴근 때 3-in-1 제도를 적용치 않았더니 24에서 35%까지 차량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in-1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는 3-in-1이 아니고 싱가포르처럼 ERP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더 태우고 시내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내고 진입해도 좋겠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교통부는 택시나 버스 회사에 소속된 차량의 경우 개인 명의로 된 운행증, 즉 SDN카를 가져선 안 되고 반드시 회사 명의로 바뀐 SDN카를 가져야 된다는 규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처럼 지입제를 허용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노란색 프리지던트 택시가 거의 전부 지입제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는 협동조합 택시가 그렇습니다. 이런 개인 명의의 차량은 반드시 회사 명의나 협동조합 명의로 SN카를 발급받고 끼르라고 하는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다음엔 여러 단신들을 모아 정리해 드리는 다이내믹 인리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할림 파르다나 쿠스마 공군 비행장 안에서 토질 탐사 구멍을 뚫으면서 토질 분석력 견본을 채취하던 중국인 기술자 5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들을 잡고 보니까 그들은 자카르타 반둥간 고속철도 공사에 투입된 중국인 기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이들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인들이 공항 내부를 파헤치는 것으로 오인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3월 중순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고 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노동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법 위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금년 하리라야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던 전국 여러 고속도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랑 서울로 간 고속도로 제2차 구간, 즉 바웬에서 살라티가로 넘어가는 고갯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수마트라 남부를 잇는 람풍 고속도로 8km 구간도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리라야 이전에 개통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금년 명절에 맞춰서 어떻게든 트란스 수마트라 고속도로 1차 구간을 개통해 보려던 대통령의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브레베스로 가는 트란스 자바 고속도로는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리라야 이전에 차가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강제 출국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중부 슬라베시 팔루인데요. 거기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기 위해서 입국했던 중국인 3명이 노동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서부 가리만탄 본티아낙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본티아낙엔 더 많은 중국인들이 노동 허가 없이 도착 비자만 받고 들어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민국은 그들을 잡았을 것이고요. 강제로 귀국을 시켜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이민법을 지켜야 되는데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처럼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5월 5일은 우리나라 어린이날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일입니다. 그 다음날 6일, 즉 금요일은 하리 미라지라 하에서 법정 공휴일이 되고요. 그 다음 7일은 토요일, 그리고 8일 일요일, 그렇게 되니까 4일간 긴 연휴가 연속되게 됩니다. 경찰은 이때 자카르타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고속도로에 평소에 2배에 달하는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 대책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특히 반둥이나 지레본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는 더 많이 막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차량들을 정비하시고 어떤 길이 막히지 않는지, 더 편한 길은 어딘지를 잘 생각해 두셨다가 연휴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북부 자카르타 한 아파트에서 간자, 즉 대마초를 재배하던 사람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는 46개의 큰 화분에 대마초를 심고요. 자기 아파트 안에서 그것을 7달 동안 잘 재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대마초를 기른 목적은 단지 자기가 필 목적이라고, 또 남에게 팔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를 재배하는 숫자가 너무 많고 그 사람 집에서도 잘 말린 대마초 1kg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마초 거래를 목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대마초를 재배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1일은 메이데이로 노동절입니다. 그러나 금년 노동절은 작년에 비해서 좀 시시한 노동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일이 마침 일요일과 겹쳤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많이 나서지도 않았고, 별다른 행사나 시위도 그저 질서 있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혹시나 해서 하이 로타리 근처에서의 집회라든지 시위도 일체 허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1일이 노동절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스디르만과 땀린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이내믹 인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란잘란 인이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잘란잘란은 놀이공원. 들어가려면 표가 필요하겠죠? 매표소로 이동. 네, 저는 자유이용권으로 구매했습니다. 평일은 6만 루피아, 주말은 7만 5천 루피아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난 곳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땅그랑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World of Wonders라는 놀이동산인데요. 정말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다고 하니까요. 얼른 따라 가봐요. Let's go see! 흔히 접하는 대형 놀이동산과는 사뭇 다르지만 평온하고 소박하니 정말 아기자기한데요. World of Wonder sendiri berdiri di tahun 2012 dengan total awal luas wilayahnya adalah 2,7 hektar atau sekarang dengan pertambahan area menjadi 3,7 hektar. Dengan konsep awalnya adalah berupa bangunan sejarah dunia, diantaranya yaitu Sphinx, piramid, menara Pisa, Colosseum, dan lain-lain. Nah, oleh sebab itu, kenapa kita disebut World of Wonder? Karena di sini kita punya replika dari 7 keajaiban dunia. 이곳의 특징은 보로부드르 사원, 콜로세움 등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미니어처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이곳 이름도 월드 오브 원더스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지 않고도 문화 체험할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누비고 다녀볼까 하는 찰나에 제 눈에 들어온 이것은? 네, 이 노란 귀여운 자전거는요, 바로 이바이크라고 하는데요. 전기로 가는 바이크인가 봅니다. 네, 워낙 넓기 때문에 이곳에 걸어 다니기 힘드신 분들은 이거 하나 빌려가지고 슝슝슝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럼 한번 타볼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와우, 제법 잘 나가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타본 것은 바로 풍차인데요. 이 풍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지도를 보듯이 놀이동산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별로 스릴은 없지만요. 와, 아까 밑에랑 비교해서는 정말 다른 세계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요. 진짜 시원해요. 좋아. 놀이동산에 왔다면 회전목마 빼놓을 수 없겠죠.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회전목마. 이곳의 주 고객은 주로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놀이기구들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스릴 있는 것이 이 열차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열차 탈 건데요. 무섭냐고요?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은 시시한 열차입니다. 얼른 타고 올게요. 가! 그 다음으로는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 하늘자전거. 운전대를 자유자재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공포영화 보면 등골이 오싹해져서 더위를 식혀준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여름나기 공포체험 해봤는데요. 주의사항은 꼼꼼히 읽어보고 입장. 네, 여러분 이번에는 귀신의 집에 와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울지 벌써부터 긴장돼요. 여기 벌써 머리도 잘린 사람도 보이고요. 어떡해, 진짜 무서워. 저 잘할 수 있겠죠? 파이팅! 정말 리얼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귀신과 해골들 때문에 저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정말 한국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귀신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제 심장 정말 쫄깃해졌는데요. 그 다음 놀이기구 어떻게 탈지 벌써부터 걱정돼요. 화이팅! 제가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이곳엔 17개의 놀이기구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이곳에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월드 오브 원더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통째로 빌린 것처럼 완전 재밌게 놀았는데요. 여러분도 주말에 꼭 한번 가족들이랑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작년 이맘때 플라스틱 쌀이 시중에 나와서 그 진위를 가리느라 법석을 떤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변질되기 직전의 쌀에다가 화공약품을 뿌려서 아주 희게 만든 쌀이 나와서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희게 만든 쌀만 팔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멀쩡한 쌀을 섞어서 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품질의 쌀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이 쌀 도매상을 조사해서 쌀을 희게 해주는 유황 20부대, 불소다 15부대, 소금 5부대, 그리고 산화수소 10통을 압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부 슬라웨시 마카사르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요새의 하나인 벤땡 로텔담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요새 성벽은 다소 허물어지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건물들은 예전 식민지 시대의 그 위용을 그대로 잘 간직한 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1545년에 지은 요새 내부에는 정향이라든지 육두구 등을 저장해 두고 저장해 두는 크고 작은 창고가 즐비합니다. 교도소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요새의 하나입니다. 마카사르엔 로텔담 요새도 좋지만요, 매운 소스를 찍어서 먹는 물고기 구이도 일품 중에 일품입니다. 북부 스마트라 만달링 지역은 커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이 지역 현지인들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금을 캐고 있는 사진과 함께 불법 금광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루섬에
외국인 10명이 방문해서 이 지역 경찰과 이민국이 나서서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외국인 중에는 한국인 2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루섬 금광 개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 중 김천호라고 하는 한국인 팀장은 이미 오래전에 이곳에 금광 개발 투자를 했다고 경찰에게 말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금광을 개발했다고 자백하는 것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럼벅이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지만요. 요즘은 럼벅이 좀 주춤하고 그 대신 동부자바 끝단에 위치한 바뉴앙이 지역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발리섬을 맞이하고 있는 바뉴앙이 해변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곳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라바에서 바뉴앙이로 직접 날아가는 가루다 비행기하고요. 윙스 비행기가 취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뉴앙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보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뉴라고 하는 것은 자바 사투리로 물을 뜻하고요.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향이기 때문에 물이 나는 향이 나는 물도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부 슬라웨시 상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되는 코프라, 즉 장작불을 떼서 만드는 훈중 야자 속살 저장 시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코프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 잘 익은 야자를 따게 됩니다. 껍질을 또 벗겨내고 그 속에 든 과육을 칼로 도려내죠. 그것을 원두막 같은 집에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야자 껍질 말린 것을 쌓아놓고는 연기로 훈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썩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져다가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미약 끌라빠입니다. 이것은 미약 CPO랑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프라 가격이 킬로그램당 8,500루피아나 나간다고 하니까 팜 열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4월을 보내면서 5월을 맞는 이니 주간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